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2.4장의 드디어 마지막 예제 2.8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은 앞에 있는 이제 2.6, 2.7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쉽습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2.8의 그림을 먼저 항상 그랬듯 소개해볼게요. 3차원으로 그리면은 이 파란색과 회색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안에 이제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 거를 제가 2차원 형태 앞에서 봤을 때 그림만 좀 그려온 거고, 이 안에가 이제 강철 실린더입니다. 강철 스틸이라 그래가지고 이 S를 따서 면적은 AS, 탄성계수는 ES라고 하고, 겉에 있는 얘 있죠? 얘는 이제 구리입니다. 구리가 이제 영어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커퍼일 거예요. 그 커퍼의 C를 따와가지고 A, E에다가 이제 C를 붙여서 면적 탄성계수를 한 거고, 길이 L은 이제 이 원기둥 관들의 길이가 전부 다 L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이 노란색으로 그려온 거는 이거 이제 압축을 딱 하려고 만든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관을 끼고 얘가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제 프레셔죠.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이 관을 압축을 딱 시킬 겁니다. 그때 이제 미는 힘이 P라고 합니다. 압축력이 P. 그리고 아래에도 이제 P가 있는데 얘는 제가 칸을 잘못 그려와서 이제 표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 P를.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뭐 여기 이렇게 땅에 박아놨다고 하면은 똑같은 효과를 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P를 민다. 그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PSPC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냐면, 이 안에가 이제 강철관이고 얘 밖에가 구리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네들을 P로 이렇게 쭉 밀어요. 쭉 미는데 이게 강철관에 전달되는 압축력과 구리관에 전달되는 압축력이 다릅니다. 크기가. 그때 그 압축력 S와 압축력 C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강철관은 얼마고 구리관은 얼마의 압축력이 들어가냐를 구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P로 나타내라는 문제겠죠. 이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힘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힘. 이제 미지수인 힘을 푸는 방법은 뭐 재료학학, 정력학을 포함해서 평형, 적합, 그리고 힘변이 관계식,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일단 얘가 정정인지 부정정인지를 체크할 건데, 우리가 구할 게 얘는 이 위에 있는 얘 있죠. 얘를 자유물체도로 한번 떼어 보시면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딱 떼와요.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P가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 얘를 떼우고 이 P를 그려온 거죠. 그러면 이 P가 강철관은 PS로 누르고 구리관은 PC로 누르겠죠. 그럼 이 PC와 이 PS는 이 노란색이 이 파란색, 회색으로 된 관을 누르는 힘이에요. 그럼 지금 자유물체도로 얘를 떼왔잖아요. 노란색을. 그럼 노란색이 받는 힘은 이 노란색이 얘네한테 PS, PC를 주고 그 반작용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얘네가 노란색한테 줄 겁니다. 이 노란색이 있는 물체가 아래로 이렇게 쭉 누를 건데, 그 아래에 있는 물체도 반작용으로 이렇게 PS, 뭐 이제 PC를 이렇게 줄 거라는 거죠. 이제 PC는 뭐 얘와 얘를 합쳐서 표현한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좀 헷갈리겠네요. 좀 헷갈리니까 PS 뭐 바로 옆에 그냥 이제 PC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이제 둘 다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힘입니다. PS와 PC가 얘네가 눌림으로써 발생하는 반작용이고, P는 내가 직접 가해주는 힘이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자유물체로 떼우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단번에 부정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미지수는 하나, 두 개죠.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시그마 FY는 0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정이고 또 다른 식을 하나 얻어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시그마 뭐 이제 평형 방정식을 먼저 써보면 시그마 FY는 0이죠. 그래서 PS 더하기 PC는 P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그럼 평형 방정식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합 방정식을 쓸 건데, 적합 방정식은 제가 기하적 성질을 이용하는 것 또는 길이 변화가 지지점의 조건과 일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기하적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요,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델타 S와 델타 C가 같다라는 걸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철의 길이 변화와 구리의 길이 변화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 P를 이용해서 강체판을 이렇게 쭉 누를 거잖아요. 얘가 강체판입니다. 일단 강체판이고 이 강체판의 정중앙에다가 P를 줄 거기 때문에 이 강체판은 어떠한 변형도 없이 일자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이 강체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기울어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P가 정확히 이 강체판의 무게중심을 찌르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강체판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철의 변형량과 구리의 변형량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강체판이 일자를 유지하면서 내려오니까요. 그쵸?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 일자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강체판이 일자로 내려가는 거, 즉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 여기가 이제 철, 그리고 여기가 구리인 형태로 되는데 이게 실생활에서는 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이걸 것 같아요. 일단 강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강체임을 주목하지 않으면 이렇게 누르다가 얘는 이렇게 이쪽 힘을 정중앙에 주니까 얘만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란색이 강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 안 됩니다. 물체가. 결국에 얘는 일자를 유지하면서 내려가야 되고 일자를 유지하니까 델타 S와 델타 C, 즉 철의 변형량과 구리의 변형량이 똑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델타 S는 식을 계속 외우고 있죠. 이 S, A, S 분의 힘은 뭐냐면 PS가 되겠죠. 철이 받는 압축력. 그리고 전체 길이는 L이 되겠죠. L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가 EC, AC 분의 구리의 압축력 길이랑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두 개를 냈고 모르는 거는 PS, PC 두 개, 식이 하나, 둘이 돼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약분이 되죠. 이 LL은 약분이 되겠죠. 자, 이 두 방정식을 이용을 해 가지고 식을 풀게 되면은 PS는 뭐가 나오냐? ESAS 더하기 ECAC 분의 ESASP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PC는 뭐가 나오냐? 식이 흡사해요. 똑같이 분모는 똑같습니다. ESAS 더하기 ECAC 분의 여기 분자가 CAC로 바뀝니다. 구리의 경우는 구리, 철인 경우에는 철을 넣어주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PSPC가 된다는 거죠. 즉, 이 P가 이 비율을 가지고 분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 적합방정식. 이 노란판이 강체이기 때문에 길이 변화가 똑같을 거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실생활이나 뭐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 세상에 강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체는 힘을 받으면 변형을 하죠. 하지만 상대적인 강체는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란판이 이 구리와 철에 비해서 아주 단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 고무찰흙, 이 회색과 파란색을 고무찰흙으로 만들어요. 고무찰흙으로 만든 다음에 이 노란색을 강철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강철 사이에 고무찰흙을 넣고 이렇게 쭉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랑 거의 비슷한 이제 식이 나오는 거겠죠. 그때 제가 이 판을 강철로 만든다고 했는데 강철은 정확히는 강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무찰흙을 넣는 순간 상대적으로 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다음은 문제 이제 다 똑같고 그때 압축력을 정했어요. 그러면 A 시그마 S와 시그마 C, 즉 응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응력 어떻게 구하죠? 응력 이제 너무 쉽죠. 응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탄성계수를 구하든가 해서 하면 되는데 가장 쉬운 건 이거죠. 원래 이 식은 뭐냐? 원래 정의 AS분의 PS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C는 여기 AC분의 PC를 하면 돼요. 이제 답도 이제 안 써도 되겠네요. 이 PS와 PC를 면적으로 나눠주는 건데 그러면 이 PS가 이거였고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분자에 있는 이 AS가 사라지겠죠. 여기서 똑같이 면적 나눠주면 이게 똑같겠죠. 그럼 이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가. 그쵸? 그럼 뭐 이거 너무 쉬웠네요. 자, 다음에 이제 조립체의 수축량은 아까 이 길이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델타 S와 델타 C. 그럼 이게 실제로 얼마나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얘는 세 개로 쓸 수가 있겠네요. 조립체의 수축량은 델타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근데 델타 S랑도 똑같고 델타 C랑도 똑같잖아요. 뭐 델타 S라고 이제 기준을 하면은 ES, AS 분의 PSL이라고 쓸 수가 있고, 델타 C라고 생각을 하면은 EC, AC 분의 PCL이라고 우리가 쓸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두 개로는 앞에서 당연히 표현을 했죠. 뭐 델타 S니까 PS로만 표현을 하고 델타 C니까 PC로만 표현을 해요. 뭐 얘를 쓴 상관없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그냥 이제 SC 말고 그냥 P로만 표현도 가능합니다. P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여기 앞에 돌아가시면은 PS가 뭐 ESAS 플러스 ECAC 분의 PESA였죠. 근데 델타는 뭐였냐면 여기다가 ESASL을 해준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 등호 똑같이 옆에다가 ESAS 분의 L이라고 써주면은 이렇게 약분, 그다음 분자 PL, 분모는 ESAS 더하기 ECAC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델타는 ESAS 더하기 ECAC 분의 PL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좀 주목을 해보면은 이 델타가 원래 식은 단일 재료일 땐 EA분의 PL이었죠. 근데 재료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쓰는 순간 이 EA가 EA 더하기 EA 이렇게 두 번 항으로 쪼개진다라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이제 나중에 합성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과 식이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번 문제는 좀 쉬웠죠. A번만 조금 주목을 해주고 전 좀 뭘 알아가셨으면 좋겠냐면은 이 위에가 강체판이기 때문에 일자로 떨어지고 이 관의 변형률이 철과 구리가 똑같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정 구조물은 좀 어려웠죠. 내용도 어렵고 일단 제가 너무 못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다시 찍은 걸 보니까 좀 이 갈고 닦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 파트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재료학을 처음부터 다시 찍을 겁니다. 어떤 교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제 식대로 정리를 해서 찍을 건데 그때는 이제 좀 부정정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촬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이제 저도 좀 부정정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복습도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강의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재료학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